인구의 변화는 어떨 때는 적은 인구와 낮은 인구 증가율을 걱정하다가 또 어떤 시기에는 너무 많은 인구와 높은 인구 증가율을 우려하기도 해요. 인구 피라미드란 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으로 한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의 인구 구성 특징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는 시간이 지나며 삼각형, 마름모, 역삼각형 순서로 변해가고 있어요. 어떤 변화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인구는 더 이상 반도 전체의 인구를 말하기 어려웠고, 특히 민족적 차원을 제외하고는 남한의 인구만 말하는 것이 되었어요. 광복 직후 일본, 만주 및 해외에서의 귀환민과 6.25 전쟁 전의 남북한 간 인구 이동,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정착 등에 의한 시기를 거치면서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아졌어요. 6.25 전쟁으로 인한 인명 손실, 보건제도가 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고출산으로 인한 베이비붐 세대의 출현으로 신생아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어요. 196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6명으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높은 사회였어요.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금 시기와는 다르게 이 시기에는 너무 많은 출생률 때문에 고민을 겪었는데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 교육이나 TV 등 방송 매체 등을 활용해 인구 정책을 펼치기도 했어요. 한강의 기적이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1970년대부터 80년대는 전쟁으로 인해 폐허였던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였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시간이 지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인구 비율이 균형을 잡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력이 높아지게 되었고, 해외 이주 정책과 경제 발전 정책 등의 복합적인 성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어요. 또한 90년대를 지나며 생산 가능 인구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해 70%나 되었죠.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에 비해 노인, 유소년 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부양에 대한 부담도 적어졌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전과는 다르게 또다시 인구로 인한 걱정거리에 빠지게 되었어요. 바로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출산율 때문이었지요. 출산 수준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1940년대에서 1980년대 인구 증가 비율과 다르게 급격하게 신생아 출산 비율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어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 2022년 기준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어요. 앞으로 고령 인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해요. 초고령 사회는 이미 예견된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고령층 일자리 마련 정책, 노인을 위한 주거 정책 등 미래에 대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구 피라미드로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과연 미래의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